자, 이번에는 키노트에서 표에 적용된 값들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그 값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스프레드시트 같은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됩니다. 엑셀이나 넘버스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여러분이 이퀄 사인을 누르고 다양한 공식을 입력해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표에서 다음 값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 쉘을 클릭하고 제가 이퀄 사인을 한번 눌러보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공식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마크를 클릭해주면 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값을 다시 이퀄 사인을 눌러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값에서 이 값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퀄 사인을 누르고 이 값을 클릭한 후에 곱하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 값을 누르고 체크마크를 클릭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리턴 키를 이용해서 값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두 값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쉘을 이중 클릭해서 이 공식을 수정을 해보죠. 이번에는 나누기 표시를 넣고 두 번째 값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턴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B3 값을 이용해서 A3 값을 나눈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키노트 표에서 다음과 같이 사칙 연산을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연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숫자 2가 숫자 1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에 클릭을 하고 이퀄 사인을 누른 후에 숫자 2를 클릭하고 크다라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 다음 숫자 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키를 누르면 결과값이 true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이 50보다 크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rue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숫자 1과 2에 이번에는 연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퀄 사인을 누르고 숫자 2가 숫자 1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2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체크마크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false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가 숫자 1보다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키노트 표에서 제공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true, false 값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노트 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 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함수에는 합계, 평균, 이러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총 250개의 함수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러한 표가 있을 때 점유율 변화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표를 누르고 다음과 같이 표를 하나 추가한 다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하나의 열에 두 개의 행을 가진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줄여서 하단에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행에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쉘에는 이퀄 사인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우측에 보이는 함수 검색 창에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그랬더니 쭉 나옵니다. 그 중에 average라는 평균 함수를 선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average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것만 읽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함수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고요. 다음과 같이 값이라는 인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누르고 이 부분을 삭제한 다음 점유율 변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크마크를 눌러주게 되면 평균 0.0이라는 이러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들을 모아서 아주 빠르고 쉽게 평균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쉽게 구했지만 때때로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0보다 큰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0보다 큰 값들만 선택을 하고 평균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음수와 양수가 뒤섞여 있을 경우는 각각의 값들 중에 양수만을 골라서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키노트에서도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평균에서 이 쉘을 클릭하고 equal sign을 눌러서 average if라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보겠습니다. average if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할 값과 조건, 평균할 값, 이 세 가지 값들을 인수로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검정할 값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주어서 검정할 값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정할 값들은 조건을 주어서 해당 검정할 값들이 0보다 큰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이 함수의 역할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검정할 값을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평균 낼 값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검정할 값과 조건을 두 가지만 인수로 주어서 검정할 값이 그 자체가 평균할 값으로 계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함수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인수가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검정할 값을 선택하고 이 영역에 우리가 평균을 낼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부분에는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0보다 크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할 값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채로 삭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체크마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0.533333이라는 평균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평균을 낸 이 값들은 다음과 같이 1.321 총 1.6을 3으로 나눈 그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을 하면 표에 있는 값들을 아주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노트 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와일드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와일드 연산자는 문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수식을 이용한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i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총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표를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 표의 열수를 1로 하고 표의 행수는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크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리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쉘을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1행에 다음과 같이 i를 입력한 i로 시작하는 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 equal sign을 입력을 하고 counter i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counter if 함수는 검정 배열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인수로 가지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삽입을 하고 검정 배열은 우리가 검정할 배열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와일드카드 연산자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여러분이
i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쉘의 수를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i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자들의 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표시를 입력을 해주고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운터 마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쉘이 i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와일드카드라는 것은 어떠한 문자열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표현식입니다. 그럼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좀 더 문자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제가 이거를 방금 전처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단에 배치를 하고 크기를 좀 넓혀 주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 equal sign을 누르고 제가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문자열과 조합하고 싶은 문자열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애플 아이패드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패드라는 문자열을 같이 선택을 해서 합쳐주면 되는데 이때 %라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라는 문자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마크를 눌러주게 되면 애플 아이패드라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입력하고 싶다면 이것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 사이에 다음과 같이 빈칸을 따옴표로 입력을 하고 %를 입력을 한 후에 체크마크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가 된 문자열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와일드카드를 사용을 해서 D로 끝나면서 앞에 3개의 글자가 있는 문자열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뽑아낼 것은 아이패드와 아이팟이라는 이 값들인데요. 방금 전 사용했던 count if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equal sign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count if 함수를 삽입합니다. 자, 검정 배열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검정 배열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앞에 3글자가 있을 경우는 물음표를 3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D로 끝난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D라는 영문으로 끝나는 문자열 중에 앞에 3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쉘의 수는 몇 개인가 라는 그러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자열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이 계산식을 섞어서 사용하면서 좀 더 문자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공식을 생성을 할 때 다른 표에 있는 값을 참조할 경우 해당 공식을 기타 다른 쉘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이 참조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쉘에는 이 80불이라는 가격과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환산을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equal sign을 누르고 이 쉘을 클릭한 다음 곱하기를 입력한 후 환율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키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가격이 환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한 간단한 공식을 그 다음 행인 3행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조정점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공식이 입력되는 부분이 느낌표가 나오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부분을 이중 클릭을 해보면 참조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체크를 다시 한 다음 이전 공식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서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행 유지, 열 유지라는 이 옵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유지, 열유지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참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절대 주소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공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쉘에 입력을 하여도 참조하는 해당 표의 값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마크를 누르고 자, 다시 노란색 조정점을 당겨보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식을 생성하였을 때 그 공식 안의 인수가 어떤 별도의 표를 참조할 경우 그 표 참조를 유지시키는 절대 주소를 이용해서 다른 쉘에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참조 유지 기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